탑골공원의 겨울은 마치 노인들의 뼈마디를 노리는 야비한 도둑놈처럼 유난히 매서웠다. 2026년 2월 20일 아침 햇살이 아직 눈꺼풀을 뜨지도 않은 새벽 6시 반 종로 3가역 출구 쪽에서부터 희끄무레한 인형들이 스멀스멀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베테랑 노인들로 낡은 패딩 재킷을 여러 겹 껴입고도 추위를 막지 못해 어깨를 움츠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손에는 얇은 비닐봉지가 하나씩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제 급식소에서 몰래 챙겨온 빵 조각이나 길거리, 자판기 옆에서 주워온 따뜻한 캔커피 캔이 들어있을 터였다. 얼굴은 세월의 바람에 그을려 거칠었고 눈과 주름은 깊게 패여 그 속에 숨겨진 한숨이 스멀스멀 새어 나오는 듯했다. 코끝이 빨개진 채 누군가 아이고 오늘은 뼈가 시리네 하고 중얼거리면 옆에서 그러게 이 나이 먹고 눈 속에서 서 있는 게 취미라니 우리 인생이 코미디야 하고 툭 던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장감 넘치는 그 소리는 차라리 쓴 웃음이었다. 옛날에는 이 공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30년 가까이 답골공원은 노인들의 지상 낙원이자 바둑판 왕국으로 불렸다. 북문 담벼락을 따라 바둑판과 장기판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위로 하얀 머리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다. 아침 9시만 되면 공원은 활기로 폭발했다. 야, 이 새끼 또 졸았네. 장군! 하는 호기로운 외침이 울려 퍼지고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며 웃음 섞인 한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바둑돌을 쥔 손은 세월에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번뜩이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돈 몇 푼 정확히 500원 주고 판을 빌려 앉아 상대와 눈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죽이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집에 가면 텅 빈 방과 TV 소리만 웅궁거리는 고독이 기다릴 뿐 자식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바쁘다는 핑계만 들려왔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탑골로. 그곳에서 그들은 왕이 되었다. 바둑판 위의 장군이 현실의 노숙자 같은 삶을 잊게 해주었다.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그 작은 전쟁들은 노인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코미디 쇼였다. 한 판에 500원, 두 판에 1,000원. 그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며 옆 사람과 수다를 떨었다. 요즘 애들 봐라.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지. 우리 때는 가족이 제일이었는데 이제는 폰이 가족인가 봐. 그러게 손주가 할아버지 유튜브 봐요. 하길래 봤더니 춤추는 고양이 영상이더라. 나도 춤춰볼까? 그런 대화 속에 세월의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때론 싸움도 났다. 야, 네가 왜 내 말을 먹어? 그건 반칙이야. 반칙? 네가 먼저 졸았잖아. 그러다 화해하며 자, 한 판 더 하자. 이번엔 진짜 하고 웃어버렸다. 그곳은 단순한 오락장이 아니었다. 공동체였다. 서로의 얼굴을 알았고 이름을 불렀고 때론 할배, 요즘 건강 어때? 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 안부 한마디가 외로운 밤을 버티게 해주는 약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둑돌 부딪히는 딱딱 소리가 그들의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모든 것이 갑작스레 마치 코미디 영화의 반전처럼 사라졌다. 뜨거운 태양 아래 종로구청 직원들이 공문을 붙였다. 3.1운동 성지인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와서 판을 치우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빌려주던 장기판과 바둑판 20여 개가 순식간에 트럭에 실려 사라졌다. 노인들은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봤다. 손끝에 아직 남아있는 바둑돌의 매끄러운 감촉, 장기알이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허공을 더듬는 손길만 남아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떨리며 공책처럼 접힌 공문을 만지작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바둑 두는 게 역사훼손인가?
그럼 30일 운동 때도 바둑판 깔고 독립 만세 불렀나? 중얼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웃음이 터졌다. 하하, 구청이 우리를 역사적 유물로 보긴 하나 봐. 그런데 유물은 보호받아야지. 왜 치우는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장기 두는 게 그렇게 큰 죄냐? 한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노인이 어깨를 툭 치며 대꾸했다. 죄가 아니라 귀찮은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야. 관광객들이 인스타그램 성지로 사진 찍기 편하게 하려는 수작이지. 우리 머리통이 배경에 걸리면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나 봐. 그 말에 주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쓴 웃음이었다. 공원은 깨끗해졌다. 잔디가 반듯하게 깎이고 벤치가 새로 놓였다.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아, 여기 3.1운동 터였구나. 셀카 찍자 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 조 탑골공원 라 역사 투어를 달아 올렸다. 하지만 그 깨끗함 아래로 진짜 주인들이 빠져나갔다. 몇몇은 종묘공원으로 옮겨갔고 몇몇은 서울 노인복지센터로 갔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지 않았다. 복지센터는 등록이 귀찮고 규칙이 많았으며 노래 부르기 시간이나 체조 시간이 강제라서 차라리 우리 스타일 아니야 하고 포기했다. 무엇보다 그곳엔 우리의 냄새가 없었다. 탑골의 특유한 공기, 담배 연기와 웃음과 투덜거림이 섞인 그 분위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탑골에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바둑판 대신 밥줄을 위해 그들은 밥을 먹으러 왔다. 아침 7시쯤 허경영 하늘궁 쪽에서 번호표를 뽑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다. 추운 바람에 코가 빨개지도록 30분, 1시간을 기다린다. 발밑에는 얼음이 살짝 얼어붙어 미끄러웠고 누군가 넘어질 뻔하다 서로 부축하며 조심해 할배 골다공증 환자잖아 하고 농담을 던졌다. 오전 8시 9시 사이엔 또 다른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선다. 그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밥 냄새가 코를 자극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아이고, 이 냄새 맡으니 배가 고파 죽겠네. 어제 저녁은 빵 한 조각으로 때웠는데 누군가 중얼거리면 옆에서 빵, 난 물만 마셨어. 다이어트 중이야, 하하. 하고 위트 있게 받아친다. 그리고 정거가 되면 탑골공원 담벼락을 따라 가장 긴 줄이 생긴다. 원각사 무료급식소. 밥 한 끼 얻기 위해 영하 10도의 바람을 뚫고 서 있는 그 모습은 차라리 처절한 코미디였다. 줄은 100m를 넘기 일쑤였다. 앞사람의 등을 보며 서 있다가 가끔 할머니 추우시죠? 내 코트 빌려줄까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뒤에서 코트? 네가 입은 거 봐. 구멍 난 거잖아. 같이 얼자 하고 웃음이 터진다. 아유 할아버지 여기서 또 기다리세요. 급식 자원봉사. 청년이 웃으며 물으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어쩌겠나. 집에 가면 밥이 없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 우리도 빠듯해요 하니 여기서 빠듯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OECD 국가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사는 나라에서 80 가까운 노인들이 하루 세 끼를 남의 손에 의지해 해결해야 하는 현실. 기본연금은 3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 약값을 치르다 보면 밥값이 남지 않는다. 병원에 한 번 가면 몇만 원이 날아가고 치아가 빠져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OECD? 그게 뭐야? Old Elderly Can't Dine의 약자인가? 누군가 풍자적으로 중얼거린다. 그래서 나온다. 탑골로 밥을 얻어먹으러. 줄을 서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젊었을 땐 공장에서 야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자식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 한 채 장만해주며 이제 너희들 잘 살면 된다 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때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잘 살면 된다가 너무 무책임한 농담이었다. 잘 산다는 게 부모 버리는 거였나? 자식들은 각자 살기에 바빴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맞벌이하며 대출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고 승진 경쟁에 목을 매달았다. 부모는 뒷전이 됐다.
가끔 전화가 오면 용돈 좀 드릴게요가 아니라 아빠, 우리도 빠듯해요. 다음에요. 한마디로 끝난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왜 이 나이 먹고 밥 한 끼를 구걸하듯 줄을 서야 하나? 자식들아, 너희가 빠듯하다면 우리는 빠져 죽을 판이야. 하고 속으로 웃는다. 급식줄 끝에서 만난 78세 김 할아버지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옛날에 장기 둘 땐 졌다고 화내는 놈도 있었지만 그래도 웃고 떠들고 그랬지. 한 판 끝나면 커피 한 잔 사줄게 하며 돈 주고 받고 지금은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냥 벤치에 앉아서 바람 쐬는 척 하다가 집에 가. 집에 가도 할 일 없고 TV만 봐. 요즘 드라마 봐라. 다 부잣집 이야기지. 우리처럼 줄 서는 노인 나오는 드라마 없어?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풍자였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노인들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줄 서서 밥 얻어먹기라니. 바둑판 하나 치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왜 노인들이 따뜻하게 앉아있을 실내 공간 하나는 남겨두지 않았을까? 왜 복지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관광객을 위한 깨끗함만 추구할까? 관광객들 사진 찍는데 우리 주름진 얼굴이 방해되나 봐.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우리 없으면 공원이 그냥 빈 잔디밭이지. 역사란 사람이 사는 거야. 왜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세상이 당연해졌을까? 사회는 효도를 외치지만 현실은 자립을 강요한다. 노인들은 부담이 됐다. 부모님 요양원 가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키운 자식이 멀어진다. 내 요양원? 그게 요양이 아니라 요람인가 봐. 다시 아기처럼 되라는 거지. 겨울 해가 빨리 진다. 오후 4시만 되어도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공원은 어두워진다. 급식을 먹고 나온 노인들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는다. 아우미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끔 누군가 추워 죽겠네 하고 중얼거리면 옆 사람이 그러게 내일은 눈 온다는데 눈사람 만들어 볼까? 우리 머리로 눈덩이 대신 하고 맞장구 친다. 그게 대화의 전부다. 더 이상 장군도 수는 없다. 그저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만이 남아있다.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빌딩 숲을 바라보며 누군가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빌딩들 다 누가 지었나?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지었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얼어 죽고 있네. 빌딩 주인들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웃고 있겠지. 우리 인생 참 아이러니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내일 아침을 기다린다. 때로 줄을 서기 위해. 또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OECD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가장 초라한 줄을 서는 사람들. 그 줄 끝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의 한숨이 새어 나온다.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 그 한마디가 탑골공원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바둑판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가장 길고 가장 쓸쓸한 줄. 그 줄은 단순한 대기열이 아니었다. 세대의 비극, 사회의 모순, 그리고 잊힌 약속의 상징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줄은 조금 더 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웃는다. 어이 할배, 내일 또 보자. 밥값 대신 웃음값이라도 주자. 그 웃음이 이 쓸쓸한 풍경을 조금은 밝혀준다.